질병관리본부는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상점들도 대부분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거리에는 시민들도 없고 그래서 이 대구가 멈췄구나. 한마디로 표현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 그것도 그냥 초과하는 상태가 아니고 엄청나게 초과하는 상태. 어떻게 하면 줄을 안 설 수 있겠냐.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오브제입니다. 정 그런 모습 같이 저쪽으로 내가 지금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기 그 코로나 발생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과정상에서 총리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던 부분들에 대해서요. 네. 질문을 포인트로 드릴 겁니다. 그래요. 그 총리님 취임하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대구로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가 어떤 기분이셨고 어떤 생각하시면서 내려가셨습니까?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내려갔죠. 그때 이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 중국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구에서 이 코로나가 발병한 수준에서 상당히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마치고 대구에 내려가 상황을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그때 그 대구의 어떤 분위기랄까요? 경제 상황이랄까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도시가 멈춘 상태였죠. 대구가 큰 도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내려갔을 때 그 상점들도 대부분 제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거리에는 시민들도 없고 그래서 이 대구가 멈췄구나. 어떤 경우에도 우한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이걸 막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비장한 심정으로 제가 대구로 향했죠. 여기에 이제 총리님께서 여기서 회의를 3주 동안 이 자리에서 회의를 계속 또 주재를 하셨습니다. 대구시청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고 또 현장도 나가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참 너무 급하다, 빨리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건의하면 총리께서 계시니까 거의 시장님과 총리께서는 매일 한 30분 1시간씩 미팅을 하셨어요.
이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꼭 그 입원 치료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병실이 있어야 입원할 거 아닙니까? 제가 대구에 내려갔는데 하루에 수백 명씩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 감염병 환자들용 병실은 이제 음압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병실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확진자가 생겨서 병원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병실이 준비가 안 돼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자가 나왔다. 이건 뭐 국가가 뭐라고 해야 될까?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평가를 해도 그 지나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병실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힘들고 큰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복지부는 물론이고 이제 그 군 또 뭐 노동부 뭐 등등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의 단체장들에게 협조하도록 요청을 했죠. 대구 국군병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생활치료센터는 주로 이제 그 연수원에다 만들었는데 그 연수원을 연수하는 시설로 활용한 것이 아니고 경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시설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상태가 좀 그렇게 심하지 않은 환자들은 거기에 격리를 해놓고 1인 1실로 그리고 그 연수원에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행정요원들을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 팀이 한 20명 단위였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환자들을 모셨어요. 병실과 생활치료센터 이게 이제 합쳐져서 결국은 나중에 대구에서 생긴 확진자들을 다 병실 혹은 생활치료센터로 모실 수 있었죠. 물론 뭐 아주 소수는 이제 경증 환자들 중에 아주 소수는 나는 집에서 머무르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결국은 이제 환자들은 다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모실 수가 있었죠. 우리 대구 시민들은 정부의 이런 이 방역 요청에 잘 응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상황에 대처를 하는 걸 보고 이게 대구 시민들의 품격이 이런 것이구나. 대구라고 하는 곳이 원래 제가 느끼기에 품격 있는 도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직접 확인을 한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거기 한 19일 정도 되셨나요? 이따가 네, 19일 있었습니다. 네, 올라오셨는데 서로 올라올 때 기분이 참 남다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뭐 이제 조금 그때도 완전히 해결되었을 상태는 아니고 병실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환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는 커졌습니다. 이제는 좀 다시 좀 전국을 제대로 챙겨야 될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대구에서 다시 이제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그래도 내려갈 때 그 비장함에 비해서는 올라올 때는 좀 홀가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올 수 있었죠.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었고 한마디로 표현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태. 그것도 그냥 초과하는 상태가 아니고 엄청나게 초과하는 상태.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 수 있는 물량은 아주 제한적인 이제 그런 상태였거든요.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부족한 물량이지만 모두가 공평하게 약국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2매 한도로 판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그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긴 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찍 나와서 줄을 서도 마스크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물량이 딸리니까. 그래서 뭐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줄을 안 설 수 있겠냐.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오브제입니다. 그 오브제만 고안해낸 게 아니고 국민들과 잘 소통을 했죠. 국민 여러분, 지금 마스크가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수요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급하지 않은 분들, 건강한 분들은 좀 양보를 해 주십시오. 해외로부터 원자재도 수입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고 또 이제 수요의 일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으로 만든 마스크를 비롯해서 보건용 마스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용 마스크 생산을 아주 장려를 했죠. 그래서 그때 지자체들도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마스크를 막 재봉틀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료로 배포하기도 하고 취약계층에게 이렇게 드렸죠. 그래서 그런 그 다각적인 노력 또 국민적인 협조를 통해서 마스크의 줄을 없앨 수 있었고 이제 오늘날에는 마스크 수급에 거의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죠. 지금은 이제 오브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1인당 3개씩 2개에서 그렇죠. 원래 2개에서 3개로 늘렸죠. 약국이 아무 때나 가도 구입할 수가 있고 예. 굉장히 많이 여유를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대리 구매도 폭을 많이 넓혔고 그 당시 한참 코로나가 유행할 당시에 비해서 지금 마스크 수급 상태는 뭐 굉장히 호전됐다고 봐야죠.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 혹시? 그래서 처음부터 좀 그렇게 좀 국민하고 소통도 잘 하고 또 수출도 좀 막고 이렇게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초기에 그 시행착오 또 국민 소통을 좀
늦게 시작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처음부터 잘할 걸 그랬다 하는 반성이 있죠. 온라인 강의를 결정하기까지의 어떤 그런 예.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물론 그 중대본에서도 걱정을 했죠.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왜냐하면 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온라인 기기를 어떻게 학생들이 다 갖게 할 거냐.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을 때 제대로 이게 그 용량이 감당을 하겠느냐 뭐 등등 해서 걱정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그 선생님들이 준비가 된 선생님들도 계신가 하면 이게 준비가 안 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게 격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가 언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시작했냐.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용기를 냈죠. 학교 안 가고 지금 집에 있잖아요. 어때요?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운동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뭘 제일 하고 싶을까요? 초등학교 축구. 이제 두 번째 글씨가 미음이 들어가잖아요. 첫 소리. 첫 소리 이거는 원격 수업을 하게 된 후보는 하지만 강연은 나는 내려주고 공식까지 이 꼭 대를 누가 이렇게 최고의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녀석이 아주 영리해 가지고 이 전염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없어졌는가 싶으면 다시 나타나고 요놈하고 지혜롭게 싸우려면 이제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는 것이 최선이다. 가까이 가면 하여튼 이제 침입을 하니까 그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거리두기가 가장 그 요긴한 그런 이 방법인데 너무 쉽게 방심하다가는 이제 큰 코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국민들께는 송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참 걱정스러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국민들께 조금 더 인내해 주십시오.
그래도 국민들께 조금 더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조를 요청을 드렸고 이제 결국은 그 성과가 있어서 지금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특효약인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 국민들께서 그 품격을 보여주신 결과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협력해 주신 덕분이다. 그래서 다 이제 국민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의료진이나 공직자들, 또 자원봉사자들, 보이지 않는 이 영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검사 실적 등을 볼 때 걱정했던 병원 등에서는 대규모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감염 발생 사례에서는 교회나 병원과 같이 코로나 초기에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었던 대표적인 위험시설들에서 코로나 전파가 최소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이 시작된 만큼 학교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확진자의 동선에 학원이나 노래방 등 학생들의 출입 장소가 포함될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19가 그냥 끝나지 않고 금년 가을이든 겨울이든 또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놈이 이 코로나19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생활도 하면서
그러면서 방역은 결코 소홀하게 하지 않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협력하고 노력하신 것을 보면 다시 코로나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방심을 하면 그러면 이겨낼 수 없겠죠.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있을 수 있는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잘 대응해서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쌓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K 방역의 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서울에는 모든 감염병 예방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